야영 야영. 이거 살까? 저도 안 보이게 조심해. 엎드려서 저 여기 가려져 있어요. 있지도 않은 저. 아니 갑자기 왜 몸 디스를 하세요? 싸울래? 아니요. 싸울래? 제가 맞아야 저 야, 너 스승님. 발가락 싸움 할래 나하고? 발가락 싸움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몰라? 찍힐 뻔했어. 너무 강력해 보여. 강력해 보여요. 잘려 조심해. 너 요즘 넣었어 이게? 큰일 나. 진짜 강력해 보여. 살짝 봤는데 아팠어요, 스님. 살짝 봤는데. 이쪽이 별이 더 잘 보여요. 보이세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니, 여기는 지금 나무에 가려졌구나. 나무를 잘라버려. 어젯밤에 화인이하고 별이하고 셋이 저쪽 잔디 쪽에 저기 여기 가운데요? 쪼르륵 누웠거든. 아, 근데 이슬도 없고 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시원한 거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슬이 있냐? 너하고 누워있었습니다. 죽여버릴까 이거? 어? 제가 촉촉해. 아 오늘 짜증나네. 오늘은 혜령이하고 하늘에 별 보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 나무. 향을 펴놨더니 내한테 계속 오는 있잖아. 근데 이렇게 야영하듯이 밖에서 밑에다가 전기장판 틀어놓고 우리가 평상 위에 올라와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좋냐? 진짜 천손이 된 기분이에요. 천손이지만. 아, 별 보고 기도한다. 어제는 잔디 위에 쪼르륵 누워 있었거든. 근데 별이 없었어 어제는. 비가 온 다음 날이라. 근데 오늘은 엄청 많네. 아, 별이 진짜 잘 보여. 하늘 보고 별 보고 기도하고 자고 꿈꾸고 방구 꾸고. 예스. 기도하기 전에 진실 토크 할까? 진실 좋고요? 어떤 거요? 뭐든. 예? 진실 토크? 진실하게만 말하는 거 뭐든지. 아, 전 자신 있어요. 다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만큼의 가식도 거짓도 없어야 돼. 뭐든지 진실하게. 자 지금부터 땡. 땡. 아 무료하다. 아니, 진실 게임하자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무례해지시면 어떡해? 나는 내 지금 감정에 진실한 건데. 아, 그거구나. 아, 전 너무 좋아요, 지금. 좋지. 응. 우리 집은 그게 좋은 것 같아. 계곡 소리, 아,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주변에 다른 집들, 다른 사람들의 그 뭐라고 그러지? 소음? 소음이나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거? 진짜요. 여기서 사람 잡아가도 모르니까. 아, 그건 좀 무서운데. 너는 내가 무섭냐? 스승님이요? 응. 무섭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범접할 수 없다는 거를 가지고 가니까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무섭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그럼 뭐야?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잖아. 네. 근데 내가 느끼기엔 네가 날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 네. 아니,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면 또 안 되겠지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촬영이 왔네? 저는 스승님이 응. 무서운 게 아니고 응. 제 습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눈치 보던 습관들 있잖아요.
그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처럼 그렇게 표출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승님이랑 같이 살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스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스승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범접할 수 없는 나의 스승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같이 사니까 나의 가장 그 프리한 그런 네. 모습도 보고 네. 진짜 가까이서 보는 거니까 조금 더 가깝다고 느끼거나 좀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을 거 아니야. 네. 난 정말 나를 잘 모르겠어. 가까이서 보면 다른 스승님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진심, 이건 진심. 내가 워낙에 모난 성격이거든. 나 너희들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런 주의인데 어릴 때부터 내 거, 내 목 이런 거 좋아했거든.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 몫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좀 성격이다 보니까 미움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좀 많이 바뀐 건데, 사람들이 재밌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격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지. 근데 또 하나의 스님의 연륜이지 않을까. 이렇게 공부해 오시면서 이제 가져온 수행들에 대한 기반이 잡히겠죠. 왜냐면 저희는 안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만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을 대하고, 왜냐면 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은 다른데 나는 똑같은 걸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여기서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나 어릴 때부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 그런 걸 좋아했어.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걸 확인했을 때 그게 맞아 들어간 게 너무 재밌었는 거야. 혜령이 같은 경우는 뭔가 다채로운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경험이 없잖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큰 삼촌은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리고 실수하는 거 엄청 싫어. 굉장히 좀 정확하신 분이고. 근데 또 둘째 삼촌은 완전 반대야. 친구 같고 치편하고, 쉽게 말해 큰 삼촌한테 존대를 해도 둘째 삼촌한테는 반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둘째 삼촌한테는 또 개망나니처럼 굴었어. 우리 할머니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또 죽으니까 할머니한테 앞에서는 진실하고, 할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해도 속아주니까 할아버지한테는 거짓말 막 하고 막 엎어놓고 협박하고. 근데 진짜 저는 너무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험 부족이야. 경험 부족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거 있잖아. 10대에 틀리고 20대, 30대 틀리잖아. 흡수를 많이 하는 시기가 10대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때 흡수한 감정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시기를 그렇게 못 살면은 그걸 20대에 해야 되는 거잖아. 10대에 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애기가 돼버려.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세상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들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는 어른들한테 배웠던 건데, 쟤는 저게 안 됐네?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나한테 막 종아리를 치시면서 하신 말이, 이뻐하고 사랑한다면서 왜 때려? 이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서 때리는 거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쁠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을 혼을 내야 밖에 나가서 이쁨을 받아.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때리는 매가 너무 달았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나는 저런 부족함도 그냥 이쁘게 볼 수 있는데, 저보다 더 해도 난 얼마든지 다 봐줄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내 새끼들이 이쁨 받았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훈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훈육을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그때 이제 마음이 무너지지. 나라도 가르쳐야겠다. 내가 당연히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이뻐하고 눈 감아주고 다 안아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낳아준 엄마한테 배워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낳아준 아빠한테 배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면 내가 때리는 애는 더 아플 거거든. 그래서 망설일 때가 있지.
근데도 역시나 밖에 나가서 이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인상 붉히고 뭐 화내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기분 테이크하고 사면 되는데. 철령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묵직하니까 뭔 생각을 하든 뭘 하든 크게 보이질 않잖아, 잘. 근데 너희들은 잘 들키잖아. 그러니까 잘 보여진단 말이야. 잘 보여주면 또 그만큼 또 기회가 있긴 한데. 아, 달라서 그런가 봐, 진짜로.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아.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더 잘 보이시는 거죠. 너무 잘 보여서 미치겠어. 맞- 근데 내 눈에는 그런 게 잘 띄는. 너무 잘 보여도 힘들죠, 스승님. 아니야, 진짜야. 아니, 왜 내 눈에만 저렇게 잘 뜨지? 근데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신께서 주신. 그게 괴로워. 음. 어떨 때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그게 가려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어. 있지.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혜령이가 좋은 게 딱 그거. 아, 나 이런 인간이야. 자책하는 거 있잖아. 자기 비하하는 어. 스타일들. 혜령이는 또 그거는 없어. 그래서 더 입을 떼게 돼. 그런 거 사실 보이면 힘들거든. 힘들죠. 분명히 해야 되는 공부인데.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지친다. 아, 하기 싫다. 결국은 잘 되라 라고 하는 건데 상처가 되나? 죽이래든 밥이래든 그거를 씹어 먹고 삼켜야 나한테 약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약이 되는 건 쓸 거고 더 몸에 좋을수록 더 많이 쓰겠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쓸 수도 있고 하루 정도는 자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혼날 하루 정도는.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돼서까지도 그걸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약이 내려왔을 때가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라는 거. 아, 내가 약발이 잘 먹히고 있으니까 약이 또 처방이 왔군. 이런. 네가 처음에는 네. 돌직구로다 날렸을 때 네. 얼굴에 딱 이렇게 경직해서. 경직. 구청에서 많이 혼나니까 구청을 예를 들면 일단 저는 구청에 들어가면은 선생님의 손과 발이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해요. 쓰임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두 눈 뜨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거는 그냥 허수아비 같은 거기에 세워놓는 장식품 같은 느낌? 너무 싫어요 그런 거. 민폐 같고. 저도 스승이처럼 너한테 폐를 안 줄 거니까 너도 나한테 하지 마. 이게 되게 강했거든요. 진짜 강했어요 이거. 스승님 구청에 들어가면은 더더욱이나 쓰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제 혼이 났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크게 끼쳤네? 잠깐만 이 상황이 뭐지? 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다시 돌려요. 아하 결론 잘못. 그걸 이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해서 먼저 만나는 게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 네네. 나는 그 표정을 잘 봐. 다 정리된 다음에 와서 아까 죄송합니다라고 우리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 얘는. 얼탄다? 그렇지. 얼탄다. 네. 딱 그런 느낌인 거야 너는. 아, 이런 거 말하면 소스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좀, 만약에 내 스승님께서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나셨어. 네. 그래서 이 순간을 빨리 넘어가고 싶고 빨리 정리하고 싶고 결단을 내리고 싶은데 네. 사실 다가가는 것 자체도 어렵잖아. 네. 그리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고 싶은 거야.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맞지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은데 대상이 너무나 어려우신. 대상이 스승이다 보니까 친구처럼 야 우리 밤새 한번 터놓고 얘기해봐 이게 안 되잖아. 근데 나는 그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야만이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던 아니면 하더라도 빨리 내가 인식을 해서 잘못했습니다라 해도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화를 내시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 화를 내시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난 싫은 거야. 그렇게 자꾸 돼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정말 머리를 들이밀었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스승님은 불편하게 해드린 거에 대한 거는 내가 무리를 일으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혹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실망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요 세 개 중에 하나 적절한 걸 대답을 해 일단. 그래 놓고 아버지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깨달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들이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무조건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때 안 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한 번은 우리 스승님께서 뭐라 했냐면 네 눈이 참 기분 나빠 이러시는 거야. 너가 사람이 무슨 말하면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야. 얼마나 진짜 재수없는지 몰라 이러시는데 내가 거울을 있자니 한 달을 쳐다봤어.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났을 때 분명히 내 눈빛 갖고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 거야. 네 눈을 보면 머리 굴리는 게 다 보여. 눈에서 머리 굴리는 게 보인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그래서 말씀하실 때 피하면 버릇없고 싸가지 없어 보일까봐 피하지도 못하고 쳐다봐야 되는데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어딜 똑바로 쳐다보고 또 이렇게 되니까 혜령이 너한테 가끔 내가 눈이 참 부담스럽다 하잖아. 네. 그럼 빨리 다른 표정으로 바꾸면 돼. 근데 저번에 바꿨다고 혼났지. 네. 너 지금 그냥 또 다른 표정. 경직된 표정 때문에 혼났으니까 살짝 웃는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스승이 말하는데 지금 웃어? 근데 솔직히는 그때 혜령이의 그 노력에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네가 많이 고민했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이거는 진짜 20 몇 년 동안 살아온 습관이 있는 건가 봐요, 눈에. 신의 진짜로. 힘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안 걸리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아, 내가 엄청 얘를 구박하고 쥐잡듯이 막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스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근데- 있지. 왜냐면 아까도 이미지가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진짜 이미지 중요해. 사람들은 처음 보는 표정이나 뭐 행동이나 태도로 판단을 하니까 첫인상을 결정지으니까. 스님께서 말씀해주신 몇몇 개가 많이 뭐라 해야 되지,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1년 정도였을 때는 막 먹구름도 막 풍기고 다니고 기분 나쁘고 티내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스승님께서 구청에서 어떤 일 때문에 하시던 말씀이 내 앞에서 그런 기운 품고 다닐 거면 곁에 오지 말아라. 그런 그- 제자들 때문에 응. 제갓집에 신경 써야 될 거를 그쪽으로 신경이 쓰이시니까 이 사람한테 100% 올인을 할 수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그거였지. 것 때문에 진짜 많이 바뀌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네, 팩트셨지, 그게. 응. 도우러 간 거지 패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또 있고 스승님의 말씀을 주실 때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가 왜 나는 이러해서 이런 거였어요 라는 말이 필요 없다 라는 어떠한 이유를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또 각인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혼내실 때는 내가 반문을 해봤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막 변명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뼈에 많이 새겨진 것 같아. 각인되었다. 진짜 각인되었다는 말이 맞는 거 같아. 나는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 사람 중 하나였지. 말이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머리로만 굴리고 가는 사람이 있잖아. 나처럼. 나는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DNA를 타고났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로 자격지심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런 게 왜 필요가 없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어쨌든 나는 내 DNA를 이렇게 타고났고 결국 나는 신의 제자니까 내 DNA 안에서 내 신의 기운으로 채워나가면은 그거는 분명하게 바뀔 수 있는 거고 또 뭔가 이 DNA가 혹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전생에 내가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주신 게 아닐까? 그게 없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를 깨부시고 싶은 그런 욕심도 많이 생기고 완벽해지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나도 내 표정이 굉장히 뭔가 다 아는 듯한, 그게 되게 스승 입장에서는 건방져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눈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운 같은 게 좀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게 있대.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런 눈빛을 하고 있나 봐. 근데 그게 지금은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내가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되는 분들 앞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건방진 표정이란 말이야. 특히 무언가 잘못했을 때는 진짜 도망갈 틈이 없어, 그걸로는. 그래서 나는 그럴 때 이런 표정은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 답을 무조건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눈에 한 번씩 찌르고 싶어 진짜로. 진짜 너무 싫어. 아, 좋다 진짜. 아니, 그 냄새 난다. 그 피톤치드? 네. 평상? 평상에서 나는 아, 평범 편백나무예요? 아, 그러면 가능. 편백 냄새가 나는구나. 진짜 해야 될 얘기들을 스승님께 못하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의미도 나는 살고 싶어서 양평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스승님께 말씀드렸어? 안 드렸지. 그러니까 근데 예약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00일기도 예약자들 있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냐, 네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스승님께 전달을 해드려야지. 그 너의 의중을 알고 스승님께서 어떠한 기간을 잡아주실 거 아니냐. 딱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살고 싶어서 양평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때라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만드는 건데, 내가 만들어야지 잡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모르는 제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마음을 기반으로다가 이제 그러지. 근데 그러면은 얼굴 표정에서 티내지 말아야 되고 외부에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막상 얘기할 용기는 없고, 어떻게든 뭔가 돌아가게 얘기는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거, 그래서 티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나한테 따로 찾아와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쳐냈는데 그냥 들어줄까 그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돌고 돌아서 결국에 스승님께 들어갈 건데, 스승님이 알길 바라지 않으면은 나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철저하게 숨겼어야지. 입 밖으로 왜 토설을 하냐. 그게 뭔 민폐를 안 끼치는 거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민폐인데. 나 마음이 힘들어. 흔들려. 이러다 나 진짜 큰 사고 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걸 들은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스승님이 이런 걸 다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스승님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풀을 털게끔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할 것 같아. 그게 이제 스승님을 돕는 거고 선배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실수가 되는 거야. 아예 약점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거 괜찮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나도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 나도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어.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점을 노출한 거지. 그 사람을 살리고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나를 깎아서, 선배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해줘서 고마워요라고 했지만, 내가 이 얘기를 괜히 했나? 후배는 그 처해진 상황을 좀 누구한테 털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난 굳이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알아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랬을 적에 두 사람 사이가 서먹해지고 적대시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자기한테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저러지?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도움을 청한 건 맞지만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한 건 너잖아. 만약에 하나 흘러나가서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적이 되는 거지. 나는 내 치부를 드러내면서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또 뭔가 나는 이렇게 너한테 했는데 넌 뭐지?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 넌 나한테 뭐 해줬어? 뭐 해줬어? 내가 너한테 마음을 열고 해준 만큼 너도 나한테 해줘야 되지. 나중에 꼭 그런 마음의 상대성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힘든 사람한테 다가가서 뭔가 도와줄 때 왜 내 허물을 열어주냐고. 그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널 도와주고 이렇게까지 나는 한 거야. 그럼 어쩌라고. 아니라고 하지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니까 나는 피해 입고 상처받는 사람이 돼버렸다. 또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지. 쟤가 나 이용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나한테 다가와서 나 이용했어. 아, 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그렇지. 나 이용했어. 나는 내 치부만 드러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적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열심히 해서 이 정도까지 와 있어. 라는 걸 뭔가 용기를 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일 건데 그쵸.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쟤는 저런 과거를 갖고 있으니 결국에는 또 저렇게 되면서 너도 못하는 게 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누가 그렇게 하진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위축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실수를 누가 아는 것도 싫고 실수가 되는 것도 무섭고 두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설 것이 없어져. 너희도 힘들 때 나 이렇게 했는데 나 힘들 때 너희들은 아무도 안 하네. 나 혼자 뭐 한 거지? 난 너희들 가족을 생각했는데 가족이 아니었네. 아 진짜 가족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약간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냥? 난 그것도 하나에 좀 있는 것 같아. 계속 과거에 연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자꾸 막 되풀이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 소갈이 한판 신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나도 진짜 그 위주야. 과거는 연연한 편이 아니어서요. 근데 내가 그런 과거를 얘기함으로 해서 동정표? 그러니까 싫어. 불쌍하게 봐주길 바란 그 시선. 내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친아빠를 원망하고 미워할 때 그때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 아, 내가 이 감정에 내가 내 스스로를 묶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럴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고 저게 안 되는구나.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보고 나처럼 하면 어렵잖아. 그쵸, 어렵죠. 내가 그 사람처럼 하려도 어려운 거잖아.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안 되는구나. 스승 아까 말씀해주신 걸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에게 그 사람의 과거 누구에게나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뭔가 저 사람한테 가쿠리에 걸린 것 마냥 그물에 걸려 있는 거야. 아니,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네. 예를 들어 다른 방법으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건 스승님밖에 없다.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도 딱 한 번에 용기를 한번 내봐라. 라든지 그 방법론이 난 잘못된 거야. 정말 잘못됐다 생각해. 그렇게 다가가면 안 돼. 뭔가 스님께서 이제 혼내셨을 때 막 내 머리로 막 뭔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솔직히 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계속 꼬리에 물고 이래서 저래서 하는 걸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답이 없으니까 내가 선택한 방법은 스님께서 너는 이런 게 문제야 라는 걸 그냥 입력시켜. 그것도 있지. 입력시켜서 맞아. 이게 문제야. 끝. 이거 잘못한 거야 하고 입력시켜놓고. 입력. 그냥 너는 이게 문제야. 나한테 이게 문제구나. 끝. 맞아. 딱 이렇게만 그냥 가면은- 이게 문제야 라고 입력시켜놓고 오케이 1. 어차피 내가 생각해봤자 계속 꼬리에 물고 어차피 답이 없을 거거든. 근데 계속 그거를 뭔가 이래서 이런 건데요?
아니야, 넌 이래서 이게 문제야. 또 이렇게 이게 이래서 이런 건데요. 또 계속 꼬리를 물 수 있는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냥 다 날려버리고 이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걸 그냥 딱 입력. 아, 별이 안 보인다. 습습해지고 있어 공기가 지금. 교수님 저한테 오는 기운들을 다 온전히 담고 싶어요. 안 발산하고. 그런 만큼 당기는 거 아닐까? 아. 발끝부터 차곡차곡 해령으로 쌓아 올려.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거잖아. 짜릿해요. 내가 아니, 지금 이 시골인데 보잖아. 벌레가 없잖아. 스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가 때 되면 들어갈게. 너 가자. 여기서 주무시면 몸 아파요.